2024년 3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대장 내시경 잘 받았습니까? 잘 받았습니다. 예, 위기를 잘 극복했고요. 자, 오늘 네 가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헤즈볼라, 신세계 건설, 금양,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16일전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만 되면 중동에 항상 포성이 지금 계속 울립니다. 특히 이스라엘 요즘에 하는 거 보면 그 정보력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의 1인자를 정밀 타격해서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 반대편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전면전 일어나는 것 아니냐, 지상전 투입되는 것 아니냐, 군인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스볼라의 1인자 하산 라스릴라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지 시간 29일이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이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간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쐈나 봐요. 그렇습니다. 드론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거침없이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동의 지상전 확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하산 나즈릴라 이 사망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제 보복을 해야 된다. 이 반이스라엘 세력에 뭉쳐야 된다. 이 공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여기에 미국이 이 오스틴 국방장관 명의로 이란이 움직일 경우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처에 미군들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커질지 아니면은 미국이 사실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이란이 공습하겠다고 그랬다가 사실은 미국에 여러 가지 알려주면서 항공모함 막 파견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큰 확전을 얘기만큼은 안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복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지상전으로 갈지가 중요한데,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보통 냉정하게 시장에서 전쟁 이슈를 살펴볼 때는 위험자산들, 관련 위험자산들 봅니다. 원유가 대표적이겠죠. 위험자산이라기보다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뛰는데 이번에 뛰지 않았습니다. 중동이니까요. 가장 쉬운 이유는 월가라든가 이 분석이 나오는 가장 이유는 유가가 상승하려면은 일단 공급이 차단돼야 되는데, 이번에 중동 확전 가능성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 유가가 오를 만한 이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유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한편으로 사우디가 계속해서 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오르지 않은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중동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크게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변수가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네, 지상전 발발하면 이제 이란도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 이란은 또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르는 변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만 유가는 하방 압력, 사우디 증산 때문에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신세계 건설인데 이마트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겠죠. 신세계 건설을 공개 매수한다. 오늘부터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오늘부터 한 달간 공개 매수한다. 왜 하느냐? 이마트의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겠죠. 책임 경영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세계 건설이 문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좋지 않거든요. 상반기에만 6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나름의 이 경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만 결국 자진 상패를 지금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주당 18,300원에 공개 매수를 실시하기로 했고, 현재가 16,000원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단일 주주가 95%를 갖고 있으면 이 주주가 이 종목 자진 상패할 수가 있거든요. 95% 이상을 가지겠다라는 얘기고, 여기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18,300원이라는 공개 매수가 제시 가격이. 그런데 신세계 건설의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거래량이 많았던 때가 4만 원대였었거든요. 아, 손실 많이 봤네요. 우리 투자자분들. 예, 손실을 많이 본 주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래량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여기에 응할지 혹은 반발할지,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지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주가
주가보다는 높으니까 뭐 응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손실이 커가지고 욕은 많이 하시겠네요. 네. 일단 근데 제가 지금 차트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공시 이전에 조금 오른 게 있습니다. 직전에 한 1, 2주 정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거 시장이 알기 전에 이 흐름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서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뭐 증거라든가 뭐 얘기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네. 차트로는 올랐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국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금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양을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불안불안했습니다. 뭔가 조금 깨름칙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금양이 뭔가 발표를 하고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가지 요인을 짚어가야겠습니다.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긴 한데 사업 보고서 보고 이거 이상합니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몽골의 광산이었습니다. 금양이 투자한 몽골의 광산이 투자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 원 날 거라고 얘기를 공시를 해서 이거 좀 석연치 않다라고 이랬는데 작년에 공시했었죠. 예. 인수하면서. 정확하게는 이번에 4월에 그 보고서 나오면서 제대로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되니까 이거를 많이 낮췄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날 거라는 매출이 올해 매출이 66억 원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3억 원 정도 볼 것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억이 13억으로 공시가 예. 정정이 됐다고요? 90% 넘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과 내년 매출과 이 실적 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정정을 했는데 금양의 얘기를 따르면 원래 이 몽골 광산은 텅스텐을 채굴하던 광산이었고 여기에 리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일단은 텅스텐 생산량이 몽골이 예년 이상 강한 추위를 겪으면서 계획 대비 줄어들었고 그리고 리튬은 지금 현재 아직 탐사 중이라서 제대로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 성과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펴볼 게 있는 게 회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또 실적을 봤을 때 추정이익은 최대한 늦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보통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주주한테 나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원칙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 보고서나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금양이 이 원칙을 잘 지켰나 내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사업 보고서만 제대로 보더라도 지금 회사가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나왔네요. 네이버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소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는 이제 호재가 되겠네요. 어쨌든 금양 얘기 다시 돌아가서 광산, 몽골 광산 이렇게 정정 공시 폭이 크다라는 거는 누군가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금양도 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그 광산 인수할 때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투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또 다른 이슈도 있죠. 유상증자. 나노테크 에너지 얘기 나올 때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때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게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또다시 재무적인 불안함을 회사가 만들어냈습니다. 금양이 4,50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내용 보면은 시설 투자에 3,500원 그리고 3,500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황에 1,000억 원 얘기하면서 이 회사 재무 구조 좋지 않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가 있고요. 금양의 입장을 보면요.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 건설드린 기장 드림 팩토리에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을 보면은 지난 19일에 그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와 여러 가지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 계약 대응을 위해서 드림 팩토리 이 공장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주분들의 손을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공급 계약도 아니더만요. 판매권을 그러니까 유통회사에 예. 주는 계약이었죠. 이게 진짜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요. 10월에 그 PO라고 해서 구매 확약서가 들어왔는지 월별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저희가 잘 추적해서 따져서 이거는 추적해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회사 입장으로는 회사가 더 잘 될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위기만 넘어가면 잘 되니까 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고 대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이번에 아마 1,600억 원 정도의 유상 증자를 하지 않을까. 우리도 회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예상 발행가가 지금 38,000원 수준입니다.
이 지금 현재 주가가 56,000원 56,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주 가치의 희석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는 적어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8,000원에 발행을 한다는데 현재 주가 56,000원입니다. 주주들 또 다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류광지 회장인가요? 네. 좀 유상증 얼마나 지금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자체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요것부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삼자 배정으로 하면 들어올 시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핵심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4분기가 들어오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뭐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이창용 총재와 최상혁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어떤 얘기 나올까도 있지만 지금 세계 경기의 큰 흐름은 지금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중국의 이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오늘 나오는데 이게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장 중에 나오는 이 지표가 일단은 우리 휴장 전에 어떤 흐름 만들어낼지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잘 나올까요, 근데? 잘 나왔으면 부양책 그렇게 막 쏟아냈을까, 지난주에?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으로는 생각보다 더 나쁘면 부양책 강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올 거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아야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우리나라는 휴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는 나옵니다. 9월 수출입 동향 나오고요. 미국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후에 9월 ISM, 이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이 제조업 부분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고 유럽에서는 유럽의 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긴 한데요. 우리나라 장중 시간, 그러니까 오전 10시 반경에 미국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 있습니다. 이게 월주하고 JD 벤스하고 팀 월주 민주당 측 부통령 후보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이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일 중요한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가가 당초 전망이었던 3분기 46만 대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정체가 한 46만 2천 대 정도 되는데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전기차 흐름 한번 바꿀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4일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때 실업률 추정치는 4.2%고 비농업 고용이 14만 4천 건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숫자들이 시장의 예상에 맞을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 $260를 넘었습니다.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까지 기대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